개봉작은요. 제목만 듣고도 아마 좋아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에어. 네. 나 이거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 좋아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거 뭐 당연히 좋겠지. 그렇죠. 어떻게 이거 빨리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근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에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해서 에어와 묶어가지고 농구 영화 붐이다라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는 그러니까 농구가 배경이긴 하지만. 농구보다는 이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에어 조던이라는 신발이 있잖아요. 어떻게 마이클 조던을 영입을 하게 됐나에 대한 이제 배경을 맞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램덩크도 사실 농구가 붐이라 갑자기 농구가 붐이라서 그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자, 이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조던 당시에 이제 대학교 선수였고. 이미 그때도 스타였는데 맞아요. 나이키 사실 후발 주자였던 이 나이키 이후부터는 엔사라고 하겠습니다. 엔사가 정말 뭔가 이제 업계의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서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 그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좀 루키를 하나 발굴해 보자. 그렇죠. 근데 그 루키가 이 마이클 조던.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죠. 마이클 조던이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2학년이요. 그 전미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 골을 넣게 돼요. 근데 2학년이면 보통 이렇게 좀 담대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슛을 써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엔사의 스카우터 소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어요. 전설적입니다. 그렇죠. 맷 데이먼이 소니죠. 소니를 그 맷 데이먼 연기한 소니가 마이클 조던을 데려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엔사가 지금은 너무나 큰 회사잖아요. 이때는 뭐 근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농구화만 놓고 보면 그 C사에게 밀리고 있었고 또 A사에게 밀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대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컨버스 그렇죠. 있고 컨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 있고 아디다스가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컨버스만 신고 원래 다녔었는데 팀에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아디다스를 좀 신으라 그랬고 그리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가 이제 당시에 그 NBA로 오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A사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N사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지. 근데 N사에 있던 이 소니가 직접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를 찾아서 집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 C사나 A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사의 신발을 신겨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이클 조던의 신발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얻게 돼요. 아드님 이름이 그렇죠. 들어간 신발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에어 조던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면서 어떻게 마이클 조던의 마음을 움직였나를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에어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소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실제 역사에서. 그렇구나.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도 싫어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서로 뭔가 가끔 이제 공방이 좀 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일 큰 건 저거였대요. 그 피모 차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마지막에 좀 흔들리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A사 같은 경우 단순하게 뭐 연봉만 높이 주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어떤 차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 차도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소니와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었겠네요. 소니랑 서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첫인상부터 별로였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브랜드도 싫고 그리고 그게 이해가 가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너무 유명한 그 N사는 뭐랄까 스포츠 전문 브랜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그 약간 물건을 떼와서 파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일본에 처음이니까 그냥 제대로 말씀드리면은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유명한 브랜드를 일본에서 보따리처럼 가져와서 미국에 팔던 그게 나이키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라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근데 이 당시에 한참 활약하던 선수들한테는 그 오래된 그 N사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었겠지. 그러니까 싫었겠지.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매직 존슨, 레리 버드가 A사의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N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와 같은 급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되겠지만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마이클 조던 홀로 빛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운동화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N사가요 당시에 이제 농구화만 치면 업계에서는 꼴찌였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을 영입하고 에어 조던을 만들면서 바로 그해 84년 업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거죠. 이게 조던 본인이 워낙 잘해서기도 한데
일단 신발이 너무 예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도 이제 좀 네.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극 중에서 소니 역할의 맷 데이먼. 네네네. 그리고 나이키 사장 역할의 벤 애플렉. 네, 필라이트를 연기를 했죠. 네, 벤 애플렉이 나오고. 맞아요. 벤 애플렉이랑 맷 데이먼이랑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맞아요. 서로 이제 규합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된 건데. 그렇죠. 아, 굉장히 눈도 즐겁고 이야기는 뭐 당연히 재밌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에어조던 첫 번째 시리즈 나왔을 때 신발이 그 붉은색 들어간 게 너무 예뻤잖아요. 하얀색에. 예.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면 규정상 안 됐어요. 뭐냐면 그 흰색 외에 그 색깔이 들어간 농구화는 만약에 신고 들어오면 벌금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N사에서는 이 에어조던을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 이 신발을 신는다면 매 경기마다 벌금 $5,000를 물겠다. 그치. 예, 그러면서 또 신겼잖아요. 그게 그리고 인기를 얻으면서 규정을 바꾸게 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말 멋진 그 농구화들이 많이 나오고 이 농구화가 단순히 농구할 때만 신는 신발이라는 개념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도 우리는 패션으로 신고 다니잖아요. 예. 네. 어렸을 때도 진짜 네. 한 번 신고 싶어서 그거 뭐 조던 몇 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진짜 힘들게 하나 구해서 막 네. 신고 다니는데 누가 훔쳐갔다고 막 울고 정말 그런 네.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농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에어조단만 모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아, 나 그거는 참 신기하더라고. 어떤 거요? 이렇게 운동화 모으는 분들이. 아, 그렇죠. 예. 근데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걸로 재테크도 하시고. 그렇죠. 비싸요. 지금 네. 요 영화 대비해서 네네. 막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가격 뛴다고. 근데 아니 근데 운동화를 사놔서 네네. 한 번도 안 신고 네네. 그걸 그렇게 모셔놔.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셔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셔놓고요. 항상 일정한 주기마다 다시 꺼내가지고 왁스 칠도 해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그러면서 보관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제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이제 어릴 때 친구였고 그러면서 굿윌 헌팅이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각본을 써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이번 작품 에어는요. 맷 데이먼과 굿윌 헌팅이요. 제작사를 새로 차렸는데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네, 벤 애플렉이. 방금 굿윌 헌팅. 둘이 이제 회사를 차렸거든요. 제작사를. 그러니까 그 창립작인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나겠다. 그렇죠. 창립작이니까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벤 애플렉이 마이클 조던 사연을 듣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이클 조던을 찾아갔어요. 딱 마이클 조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싫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 본인이 주인공인 작품을 또 만들기 싫은데 벤 애플렉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클 조던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뭐 뒷모습 정도, 목소리 정도만 나온다 이러니까 아니 그걸로 어떻게 영화를 만드냐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을 누가 연기할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엔 싫어했는데 벤 애플렉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다가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자신을 다루긴 하지만 어머니 얘기를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 어머니에 대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긴 뭐 그 당시에 의사결정권이 어머니에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연기하는 배우는 비올라 데이비스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좀 볼 줄 아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도 영화 많이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맨날 뭐 그런 거나 보고 OTT 보고 그러나 봐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고. 그러니까. 헬프도 보고. 비올라 바로 어떻게 알았지? 비올라 데이비스가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인 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봤던 거죠. 그렇구나. 실제로. 그리고 비올라 데이비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벤 애플렉이 그게 뭔가 이렇게 사회성 같은 건데 나도 비올라 데이비스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일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 좋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보면 그 극 중에 마이클 조던보다는 비올라 데이비스가 연기한 이제 델로리스 어머니 역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면 그 자료 화면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할 때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사 연설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끝을 맺어요. 야, 멋있다. 멋있죠. 되게 또 그 순간이 또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와요. 마이클 조던. 우리 엄마도 생각나네요. 골프랑 야구 하지 말지. 근데 골프는 그래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했는데 야구는 맞아요. 야구는 잘 안 됐지만 당시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게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는 일이 불시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클 조던이 속했던 시카고 불스가 3연패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농구에 대한 정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야구를 했는데
그쵸. 네. 썩 좋진 않았죠. 그래요. 우리 너무너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꼭 봐야지 이거. 네. 영화 에어 오늘 개봉작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허지용 쇼. 이번에는요. OTT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OTT에 가장 화제가 되는 작품이 무엇이냐? 전도연 배우가 출연한 네,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길복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엔사에서 이제 딱 첫날 공개됐는데요. 벌써 6개국에서 1위를 했고요. 전체 이제 비영어권 작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3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순인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세계적인 배우니까 전도연 씨.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배우가 되는 첫 번째 현장을 또 직접 보신 거잖아요. 아까. 네. 네. 밀양으로. 그때 진짜 웃겼는데. 그 리미에르 극장 앞에서. 네네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유럽 관객들이 이해를 못해서. 영화는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네. 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는지. 그렇구나. 굳이 그걸 저렇게 조롱처럼 느껴지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야. 그렇군요. 교회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이게 감독이 악의적으로. 교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네네네네. 막 저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달랐는데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관객만 하도 이해를 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그 전통이 미국에서 네, 그렇죠. 맞아요. 이해를 못하더라고. 네네. 하지만 기억난다. 네, 전도연 배우는 이제 그때부터 최고가 됐죠. 예, 월드와이드 배우가 된 거죠. 그랬지. 네. 근데 이거 이제 액션 연기도 굉장히 맞아요. 화려하게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액션 영화이면서 모성에 관한 이제 영화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길복순인데 전문 킬러예요. 근데 그냥 킬러도 아니고 전설의 킬러예요. 의뢰받는 작품마다 실패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 속해 있거든요.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딸이 있어요. 10대 딸인데 10대다 보니까 이 딸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도대체 얘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춘기 그렇죠. 예. 되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엄마가 왜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지 이제 딸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려 하는데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 전문 이제 킬러 회사와 등을 지면서 또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길복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조직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죠. 존윅이네? 근데 또 존윅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존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그런 킬러들에게 뭔가 이렇게 의뢰를 주고 그걸 받은 이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해나가잖아요. 존윅 4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윅 4편 추천합니다. 봤어? 네, 저 봤어요. 어떡해. 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인데요. 최고라며. 정말 이야기는 없고요. 시리즈 최고라며. 네, 액션만 나오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재밌습니다. 견자단이랑 싸우는데 장난 아니라면서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별론가 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신작 소식으로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인 이 전도연 배우가 화려하게 이 복귀한 그렇죠. 길복순. 작품 평이 조금 엇갈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액션물로 봤을 때 그리고 킬러이자 엄마로 봤을 때 이제 드라마가 두 축으로 나눠지잖아요. 액션물로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만 보면 존윅하고 비슷하다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4번의 액션씬이 나오는데요. 어떤 액션씬 같은 경우는 킹스맨 1탄에서 술집에서 싸우는 장면 기억나세요? 유명한 장면. 네, 그 장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 장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배우의 어떤 액션합을 맞추는 것보다 편집을 통해서 화려하게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기보다는 어디서 있던 것들을 가져온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그 불만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액션 영화 관객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거의 진짜 거의 작가주의 수준으로 높아져서. 이 액션 장면의 어떤 그 합이나 정밀함, 이 어떤 얼마나 더 그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독창성을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종류.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견자단의 이 한동안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인기리에 보여졌던 그런 일종의 전성기 시절 영화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독창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길복순 같은 경우는 좀 독창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보다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액션이 볼만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배우들이 그 몸이 이제 덜 풀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제 봤을 땐 좀 느리게 느껴지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훨씬 더 빠르게 느껴져서. 근데 우리가 이제 네. 영화를 찍을 때 네네. 우리가 보는 영화의 시간 네네. 순서대로 네네.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근데 네. 그게 영화 속에서 그렇게 보여요? 네, 액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순대로 이제 촬영이 그렇게 됐다고 됐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뒤로 갈수록 자기는 너무 배우들이 고생하니까 힘들어서 편집으로 좀 살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하시는 것처럼 왜 감독이 그런 말을 하지? 길복순과 관련해서 액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호와 불호가 좀 나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드라마적인 측면에서 킬러이잖아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서 혼동이.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감독님이 그만큼 이제 배우를 좀 아꼈다. 액션 장면을 찍는 게 배우들이 힘들까봐 계속 걱정이 됐으면은 액션 말고 다른 걸 찍으셨으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또 액션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액션 영화 말고 딴 걸 찍으셨어야죠. 네. 그렇긴 한데 아니 액션도 중요한데요. 예. 네.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드라마성이 더 중요해. 네, 드라마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킬러로서 뭔가 누군가를 계속 사정을 살피지 않고 제거하는 게 목표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딸 앞에 서면 뭔가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단번에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 이런 액션 영화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좋지 않은 영화들은 그 여성 주인공을 남성으로 치환했을 때 별로 이렇게 남성으로 바꿔도 큰 문제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길복순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작품을 이 주인공을 남자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독창성이 살아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길복순은요 액션에 초점을 맞추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드라마로 보게 되면 흥미로운 작품이 됩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서 노래 듣고 와야죠. 네. 길복순의 삽입이 된 곡이에요. 허브 알버트의 This Guy's in Lov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You see this guy's in love with you. Yes, I'm in love. Who looks at you the way I do? When you smile, I can tell we know each other very well. How can I show you? I'm glad I got to know you, 'cause I've heard some talk. They say you think I'm fine. 네. 어떻게 지금 흥행 성적이 집계가 되고 있나요? OTT는 이런 게 좀 그렇죠. 까다롭지 않나? OTT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 그 데뷔했을 때 이미 그 6개국에서 이제 1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 그러니까 순위는 보이는데요, 그렇게. 네, 순위는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비영어권 부분을 집계했을 때 전부 집계했을 때는 전체 3위. 어유 높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N사에 올라간 작품 중에서 특히 한국 작품 중에는 장르물들이 굉장히 강세를 해가지고요. 한국 작품들이 다 그냥 사실 장르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관객들에게는 한국 작품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장르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들을 갖고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액션 영화를 잘 찍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연 배우가 이번에 액션을 한다, 또 킬러로 등장한다라고 했던 지점이 한국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종영했던 일타 스캔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은 일종의 좀 그 러브 스토리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간격이 되지 않는데 한편의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러브, 그러니까 로맨틱에 집중한 영화, 또 한편에서는 액션을 펼친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작품 길복순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하죠. 이 작품이 영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N사의 오리지널 영화. 네네네. 근데
이런 조합이면 보통 네. 시리즈로 가지 않나요? 드라마 시리즈로? 또 그런 감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실제로 네. 이 정도야. 네. 역시 저 자리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다. 그렇다. 맞아요. 엔사에서 그 시나리오 딱 받았을 때 시리즈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길복선을 연출한 변성현 감독은 90년대 영화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당시에 자신이 너무나 그 사랑했던 배우 전도연 배우, 설경구 배우 이들하고 이제 작품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 전도연 배우와 설경구 배우는 영화 배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전도연 배우와 하게 된다면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엔사를 설득해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경구 배우와는 지금 변성현 감독이 3편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불안당이라는 작품이 있고 킹메이커라는 작품이 있고 그랬지. 이번에 이제 길복선 함께 하게 됐고 근데 이 설경구 배우 같은 경우는 변성현 감독하고 하면서 완전히 이미지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이전에 설경구 배우는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배우로 등장했잖아요. 근데 불안당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수트가 잘 맞잖아요. 좀 이제 좀 스타일리시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설경구 배우가 변성현 감독이 하는 작품을 이제 나는 불러주기만 하면 나는 모두 출연한다.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전도연 배우와 함께하면서 또 그런 좀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와 또 설경구 배우는 예전에도 함께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무법지대 할 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평범한 그런 남녀의 사랑을 그렸잖아요. 설렁탕 같은 맞아요. 근데 그 작품과 비교해서 길복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장르물로서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전도연 배우도 그렇고 설경구 배우도 그렇고 이게 그냥 드라마가 됐던 장르의 기술적인 연기가 됐던 이들 배우가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지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다른 지점들이 영화 속에서 잘 살아요? 실제로 저는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새롭거나 특히 대사들이 썩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전도연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했다면 이걸 살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전도연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찌됐든 전도연 씨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연 씨가 이 역을 해줘서 그 살긴 살았어요? 간신히? 네. 간신히 아니고요. 좀 괜찮게 산 것 같고 특히나 이 전도연 배우의 영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 중에 보게 되면 길복순이 떡볶이 좋아하고 중학생 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초 기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실제 전도연의 모습을 반영을 한 거예요. 전도연 씨가 이렇게 화초 기르는 걸 진짜 좋아하시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독이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뭔가 감독이 이 전도연 씨와의 작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도 해왔고 또 이 순간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 마음가짐이 있었다.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자신의 역할이 누구를 보조하는 역할이 됐을 때는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거나 원래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주가 되는 작품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는데 감독이 이제 직접 배우를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짰으니까 전도연 배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었던 거죠. 해피엔드, 또 밀양 이 두 편 이후에는 특히 뭔가 어떤 그 영화를 고르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 이후로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워낙에 또 밀양에서 상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 당시부터 한국 영화계가 남성이 등장하는 장르물이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연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 생각보다 좀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출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작품마다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게 저는 무례한이라는 작품 역시도 김혜경이라는 인물 할 때도 그 작품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전도연 배우는 그러니까 어떤 장르 연기를 한다기보단 본인이 어디에 들어가면 다 자신에게 맞게 장르든 드라마든 자신에게로 가져온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인생에 저는 그런 자기 필모그래프에 그런 거 한두 개도 안 말이야.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전도연 씨 같은 이런 분들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자랑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길복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는 거 네네.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길복순도 괜찮 그 시간이 있으시다면 본다면은 그렇게 후회 없이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허나운 평론가가 봐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허나운 평론가에게 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